30년 전, 그녀와 나는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길을 걸어 다니던 고등학생이었다. 우리가 자란 작은 시골 마을은 세상 전부였고,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말도 제대로 몰랐다. 그저 함께 있으면 좋았고, 헤어지면 보고 싶었다. 학교 종이 울리면 교실 뒤편에서 은희의 눈빛을 찾았고,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 구석에서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은희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따뜻함이 있었다. 가끔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그 웃음을 보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논길을 달렸다.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한 길을,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물결치는 길을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여름이면 강가에 앉아 물수제비를 뜨며 시간을 보냈다. 몇 번이나 돌이 튕겨나가는지 세는 게 우리의 유일한 경쟁이었다.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늘 함께였다.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길을 걷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났다.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강으로.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함께 걷는 그 시간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녀가 웃으면 세상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다. 말없이 나란히 서 있어도 마음은 늘 가득 찼다. 은희의 웃음소리, 자전거 페달을 밟는 그녀의 뒷모습, 강가에서 조약돌을 고르는 그녀의 모습. 모든 것이 지금도 선명하다. 가을 어느 날, 우리는 산에 올라 단풍을 보았다. 은희가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원에게 건넸다. 그냥 예쁘다고 했다. 나는 그 낙엽을 공책에 끼워두었고, 졸업할 때까지 간직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그때는 진심이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시끌벅적하게 눈싸움을 했지만 우리는 조용히 둘만의 눈사람을 만들었다. 작고 볼품없는 눈사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다. 시험이 끝난 날, 비가 내리던 오후가 있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은희의 자전거 체인이 풀려버렸다. 둘이서 비를 맞으며 한참을 고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서로를 보며 웃음이 터졌다. 그렇게 웃다가 문득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 온기가 가슴 깊이 남았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순간들이 훗날 내 삶을 지탱하는 기억이 될 줄은. 그 후로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했고, 방학이면 마을 뒷산에 올라 장래 희망을 이야기했다. 은희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막연하게 큰 도시로 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때 은희가 물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졸업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나는 도시로 떠나야 했고 은희는 마을에 남았다. 마지막 날 버스 정류장에서 은희는 울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 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그 다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편지가 오갔다. 은희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긴 편지를 써보냈고 나는 도시의 낯선 풍경과 새로운 일상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그녀의 편지에는 마을의 소식이 담겨 있었다. 누가 결혼했고, 누가 도시로 떠났고, 계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지만 각자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 나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은희도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편지는 점점 뜸해졌고, 어느새 완전히 끊겼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답장을 미루다가 결국 쓰지 않게 되었다. 연락이 끊긴 뒤에도 그녀의 이름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연필 자국처럼. 가끔 문득 은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결혼했을까? 아이는 낳았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늘 거기까지였다. 다시 연락할 용기도 이유도 찾지 못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시간은 흘러나는 결혼을 했다. 28배 나이에 직장 동료였던 여자와 만나 결혼식을 올렸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주변에서 모두 결혼하라고 했고 나이도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나는 바쁘게 살았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는 삶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이었다. 안정적인 직장, 단란한 가정, 건강한 아이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은 조용해졌다. 아내와 나는 함께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살았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아이들이 커서 독립한 후에는 더욱 그랬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다. 그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함께 있지만 혼자인 시간들이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문득 은희가 떠올랐다.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녀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가끔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은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꿈에서 깨면 가슴이 먹먹했다. 30년이 흘러 나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이혼이라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후회와 침묵이 담겨 있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20년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무감각한 일상이었다. 사랑 없이 의무로 살아온 시간들.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혼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그들도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라고 했다. 이제 늦었지만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 삶을 정리하듯 어느 날 나는 오래된 기억이 남아있는 그 마을로 향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다. 다만 더 이상 묻어두고만 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비포장도로였던 길은 이제 깨끗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낡은 기와집들은 사라지고 낯선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마을 입구에 있던 슈퍼마켓도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 우리가 자전거를 세워두던 가게도 없어졌다. 하지만 골목 끝 느티나무와 강가의 굽은 길은 그대로였다.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나무 아래 서서 한참을 마을을 바라보았다. 기억 속의 마을과 지금의 마을이 겹쳐졌다. 그 길을 천천히 걷다. 작은 카페 앞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 눈빛, 그 미소. 30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은희야, 맞지?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정우야, 정말 너야? 그 한마디에 30년이 무너졌다. 쌓아온 세월, 지나온 시간, 겪었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그 시절의 우리가 되었다.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그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 그 눈빛을 보자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가끔 명절에나 내려온다고 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잠시 웃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해졌다고 했다. 말끝마다 잠시 멈추는 숨, 그 사이에
고독이 스며 있었다. 나는 그 고독을 알 수 있었다. 나도 같은 고독을 품고 살아왔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너는 잘 살았어? 그 질문에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열심히는 살았지. 하지만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 이혼했어, 작년에.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혼자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해한다는 듯.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했다. 지난 30년 동안 겪었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편안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헤어지기 싫었지만 내일 또 보자고 약속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만나 마을 뒤 산길을 걸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오르던 그 길. 예전보다 숨은 찼지만 발걸음은 나란했다. 천천히 걸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나는 것도 있었고 잊어버린 것도 있었다. 서로의 기억을 맞춰가며 그 시절을 되살렸다.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은희가 말했다. 변한 것도 많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네. 응, 우리도 그런 것 같아. 그녀의 손이 내 손에 스쳤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웃던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은희가 조용히 말했다. 바다를 보고 싶어. 결혼하고 나선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럼 가자. 우리 함께.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보며 은희는 감탄했다. 저렇게 넓은 바다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이 가슴 아팠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도착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이 젊은 날보다 더 깊어 보였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을 보며 걷다가 손이 스쳤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30년 전 비 오던 날 처음 잡았던 그 손. 이제는 주름이 졌지만 온기는 그대로였다. 아니, 더 따뜻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살면서 후회했던 일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그건 이제 의미 없는 가정이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참아왔던 감정들을 조금씩 꺼냈다. 은희는 남편과의 삶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서로 존중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고. 나도 고백했다. 내 결혼 생활도 비슷했다고. 우리는 평생 잘못된 사람과 살았던 건지도 모른다고 했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서로였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했다. 따뜻한 물이 흐르는 욕실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은 욕망이 아니라 위로에 가까웠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달래주는 시간. 다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젊은 날의 뜨거움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서로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보며 우리는 웃었다. 예전처럼 젊지 않다는 게 오히려 편안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정우야. 응. 지금 이게 늦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린 이제야 제자리에 온 것 같아.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린 다시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랑을 확인하기보다 삶을 함께 이야기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남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뜨거움보다는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랑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래 타는 불처럼 따뜻하고 꺼지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도시로 돌아왔다.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늦은 동행이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집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살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의아해했지만 우리는 상관없었다. 우리만 알면 됐다. 누가 뭐라 하든 우리의 선택이었다. 아침에 마주하는 얼굴, 저녁에 나누는 짧은 대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는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 아침에 일어나 은희가 내려준 커피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함께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걷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가끔 은희가 옛날 사진을 꺼내 보여줬다.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찍은 사진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에 어린 우리가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 시간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었다. 30년 전 이어지지 못한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불타오르기보다 오래 타는 불처럼 조용하지만 꺼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며 은희가 말했다. 행복해.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채웠다. 나도 대답했다. 나도. 그리고 우리는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았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당신의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